은평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은평 갑선거구에선 지역발전 방안을 두고 후보 간 설전이 오갔고, 은평 을선거구에선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갈등과 교통 문제 해법을 놓고 후보 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은평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7일 오후 기준 2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 10명이 퇴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은평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가 LG 헬로비전에서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후보, 미래통합당 홍인정 후보, 민생당 한웅 후보가 참석했는데요. 세 후보는 지역 발전 공약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론회 시작부터 후보자들은 자신이 지역의 발전을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후보는 재선을 통한 지역 현안 사업 마무리를, 미래통합당 홍인정 후보와 민생당 한웅 후보는 새로운 인물의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저에게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다면 제 핵심 공약을 힘있게 밀고 나가서 잘못된 국회 바꿔야 합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바로 세워야 합니다. 준비된 한웅에게 서민을 지키고 민생을 지킬 수 있는 이번 토론회의 가장 큰 화두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특히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두고 세 후보는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놨습니다. 지역 내 소비가 부족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신데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온누리 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해서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강화하고 고용과 폐업 등 사회보험성 분야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급격한 경기 침체를 겪었을 경우에는 임차인을 직접 지원하는 착한 임차인법을 제정해서 여러 각도로 임차인을 보호하는 하천변 개발을 통한 지역 발전 방안을 놓고도 후보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박주민 후보와 한웅 후보는 녹번천 복원을 강조했지만 홍인정 후보는 불광천 개발이 먼저라고 반박했습니다. 첫 번째는 맑고 깨끗한 녹본천 복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복원 구간은 응암역에서 역천역 사이에 약 1.1km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맑고 깨끗한 물 흐르게 만들고 또 양쪽에 차로를 보존시켜서 교통소통에 문제도 없고 구비터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조시장까지 가는 그 흐름에 따라서 그 부분 복개되어 있는 것을 오픈시키겠다 이제 이런 것이고요. 녹번천이 하루 이틀 사이에 1, 2년 사이에 국회의원 4년 임기 내에 복원되거나 복개돼서 청계천 같은 수준이 될 수 없다면 불광천부터 우선 수질 개선과 악취를 제거한 이후에 후보들은 이 밖에도 서부선 등 교통망 확충과 역세권 개발 등의 지역 발전 방안을 내놨습니다. 은평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는 오는 8일 채널25번 LG 헬로비전 은평방송에서 방송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이어서 은평 을로 가봅니다. 은평 을 지역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미래통합당 허용석, 정의당 김종민 후보가 참여했는데요.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갈등과 교통 문제 해법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심다혜 기자입니다. 출근길 교통정체로 시민들을 지치게 하는 통일로, 장기간 갈등을 일으켜온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문제. 토론회를 뜨겁게 달군 주요 현안은 이 두 가지에 집중됐습니다. 먼저 교통 문제 해법으로 세 후보는 모두 대중교통 확충을 주장했습니다. 강병원 후보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을, 허용석 후보는 6호선 복선화를, 김종민 후보는 새로운 지하철 노선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018년에 예비 타당성 대상 조성 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중간 분석 결과 경제성이 낮게 나왔습니다만 정세균, 이낙연 총리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황교안 대표까지도 이거를 교통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저는 제가 재선이 된다면 반드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을 성공시키겠다.
6호선 응암 구상 구간에 그 구간이 지금 한 전체를 도는데 한 15분 가량이 드는 거거든요. 아침에 15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든지 제가 전략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방법은 이 복선화밖에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대중교통 시설 기반은 상당히 취약합니다. 특히 지하철 노선의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복선화 시설이라든가 지선의 방식보다는 새로운 지하철 노선의 개발 또 그의 추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여기에 마을버스와 공공버스의 유기적인 결합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데 말 많았던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을 두고도 치열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두 야당 후보는 주민과 행정 간 갈등이 지속되는 만큼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첫 번째 공약은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관련된 겁니다. 이거는 저는 대체 부지 확보를 포함해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는 저 허용석을 밟지 않고서는 결코 지을 수 없을 것이다. 제가 이제 원점 재검토에 대한 입장을 냈고 허영석 후보도 원점 재검토 입장입니다. 대안을 토론하고 싶고 함께 대안을 모색해 하는 게 정치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원포인트 토론회를 주민들과 함께 하자는 제안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병원 후보는 협의기구를 통한 갈등 최소화가 해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 갈등을 키우고 이 벌리는 게 아닙니다. 책임 있는 발언과 행동을 통해서 갈등을 줄여야 됩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등 해소를 위한 협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을 드렸는데 여기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토론회에서는 이 밖에도 코로나19 경제대책과 진관사 북한산 등의 관광경제 활성화 대책 등이 논의됐습니다. 은평을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는 8일 오후 7시 30분 LG 헬로비전 은평방송에서 방송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은평구가 지난 5일 역천동에 살고 있는 70대 남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4일에는 역천동 60대 여성과 응암동 2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역천동 확진자는 부부로 은평 성모병원과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됐고 응암동 확진자는 영국 런던에서 귀국한 주민입니다.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7일 기준 은평구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26명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은평구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연장되면서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다중이용시설업소에 휴업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은평구에 신고, 허가 등록된 PC방과 노래방, 헬스클럽 등 다중이용시설 총 574곳입니다. 은평구는 5일 휴업한 경우 50만 원, 10일 휴업한 경우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휴업 지원금은 오는 10일까지 은평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자를 바로 고발하고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는 이탈 과정에서 타인과 접촉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형법상 과실치상 혐의로도 고발할 방침입니다. 방역 비용과 방문업소의 영업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지는 대상자 거주지 불시 방문과 전화와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들의 연간 봉사활동 권장 시간을 축소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연간 봉사활동 권장 시간 이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건데요.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의 경우 연간 5시간 이상 권장되던 시간을 3시간 이상으로 줄였고 4학년에서 6학년의 경우 10시간에서 7시간 이상으로 축소했습니다. 중학생은 15시간에서 10시간 이상으로, 고등학생은 20시간 이상에서 15시간 이상으로 줄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